안녕하세요. 경제창위 이재환입니다. 오늘은 너무 이제 시장이 무겁고 어려운 구간이니까 좀 재미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미난 얘기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항상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뭔가 분기점이 되거나 제가 좀 느꼈던 거를 저는 좀 기록을 해놓거든요. 그 기록을 해놨다가 그거를 다 모아놨다가 PDF 파일로 만들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걸 꼭 되짚어 봅니다. 보통 이제 일요일 새벽에 제가 되짚어 보는데 오늘은 그 중에 이야기를 하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좀 상당히 오래전 시간이죠.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그때는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그 회사를 다닐 때인데 그때 예전에 이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증권회사 뭐 지하에서 구두 닦으시는 분들이 뭐 100억을 벌었다. 뭐 또 혹은 뭐 증권회사 어떤 분이 뭐 그 앞에 있는 슈퍼에서 뭐 한 100억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저희 그때 그 지하 1층에서 구두를 닦으시는 분이 있으셨고요. 그분 얘기와 또 저희 층을 청소를 해주셨던 그 청소 도와주시는 아주머니 얘기, 이 두 분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셨고, 또 한 분은 정말 큰 돈을 버셨습니다. 먼저 이제 큰 돈을 버셨던 분은 저희 회사 지하에서 구두를 닦으시던 분인데, 사실 이제 우리는 이분이 돈을 많이 버신지 몰랐어요. 언제 알았냐면 이분이 기부를 했을 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두 닦으시는 분인데 이제 은퇴할 때 좀 다 돼서 이분이 기부를 하셨는데 한 번에 10억을 하셨습니다. 기부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뒤로도 계속 하신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알았죠. 아니 저분이 구두를 닦아주시는 분이 돈이 얼마나 많길래 한 번에 10억을 기부하나라는 이제 그거를 이제 그때 제가 처음 알았죠. 저도.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제 그분은 뭐 크게 욕심도 없고 지금도 구두 닦으신 거에 굉장히 만족해하는데 사실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이분한테. 그러니까 퇴근을 하고 그분한테 한번 시간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여쭤봤죠. 어떻게 돈을 많이 버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약간 거기에 좀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나 해서 그래서 뭐 고객 중에서 돈을 많이 버신 분한테도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방법론적이거나 또 멘탈적인 부분을 많이 여쭤볼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여쭤봤더니 뭐 별게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구두를 닦으면 항상 여의도 오고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은 회사니까 당연히 와서 뭐 어떤 주식이 좋다, 어떤 주식이 좋다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딱 지금으로 치면 코스피 200 내 종목만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수 제한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딱 우량하다라고 생각되는 코스닥 종목은 아예 거래도 안 하죠, 이분은. 그냥 코스피에서 한 200, 코스피 200 종목 내에 있는 종목만 딱 거래를 하시고 거기서 다수의 사람들이 계속 좋다라는 걸 이분은 기록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든다면 오늘 모 부장, 모 과장, 모 대리 펀드 운영하는 이 과장이 왔는데 삼성전기가 제일 얘기가 많이 나왔다. 뭐 이런 걸 다 기록을 해놨다가 가장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 종목을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웬만하면 잘 안 팔아요. 그러니까 아주 수익을 확실하게 길게 갈 때까지 그분은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아주 단순한데 코스피 200 내에서 주로 펀드 매니저들이 대부분 좋다라고 얘기하는 종목을 공통되는 종목을 뽑아서 그 종목을 충분히 수익이 날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보유를 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원칙이 아주 있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종목의 선택을 어떻게 할 건지, 어느 정도 보유를 할 건지 이걸 아주 칼같이 정리를 해놓으셨고 그거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대부분 개인들이 손익비냐 승률이냐라고 했을 때 이 승률 싸움이 들어갔는데 이분은 손익비 싸움을 한 거죠. 그만큼 우량한 종목 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정확하게 얼마를 버셨는지 잘 모릅니다. 뭐 그냥 들리는 소문에는 한 50억 버셨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분과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눠본 결과 그보다 훨씬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은연중에 뭐 금액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분이 구두 닦는 걸 정리하시고 가실 때 한 번에 10억을 기부하신 건 맞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보고 우리가 좀 놀랐었고 이게 이제 원칙이라는 게 내가 뭔가 개발해서 어떤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노하우를 만들고 매뉴얼을 해서 그걸 수익으로 끌어낼 수 있지만 이분은 그런 노력보다도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의 일을 하시면서 들리는 걸 필터링만 잘해서
원칙을 딱 지켜서 자기만 거래를 하신 거죠. 그렇게 해도 그 정도 돈을 버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그 자리에서 뭐 20년 넘게 하셨으니까 투자 기간이 상당히 길었죠.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하신 거고, 이분의 사례가 하나 있고, 또 한 사례는 정말 이제 놀라운 그 사례 중에 하나인데, 그 저희 층에 그 영화에도 뭐 이런 장면이 나오지만 청소를 해주시는 아주머니 한 분 있으셨습니다. 그분 되게 이제 사람 좋고 말수도 거의 없고 사교직이지 않아요. 뭐 보통 영화에 보면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이 나와서 뭐 여기도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내성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주식을 할 거라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저는. 근데 그때는 좀 뭐 지금으로서는 안 되지만 그때는 다 담배를 폈거든요. 실내에서도. 지금은 물론 담배를 절대 못 피잖아요. 그때는 그 우리 층에 그 복도 끝에 가면 담배를 필 수 있는 또 자판기도 있고 다 누구나 거기서 담배를 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담배를 피면 항상 그 청소년 아주머니가 거기 와서 청소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도 젊었을 때인데 우리가 이제 그때 제가 제 동료들하고 어떤 투자를 많이 했냐면, 이거는 지금은 물론 실적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게 됐거든요. 다 그 투자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주식이 있다면 그때 주식을 한 80% 사고요. 그 다음에 그때 ELW라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식 옵션인데 상품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옵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주식과 선물과 옵션, 상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주식과 선물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지만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는 선물 옵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선물은 방향성을 맞추는 뭐 어떻게 보면 주식에 오히려 더 가까운 줄 수 있지만, 이 옵션은 빵원이 되는, 우리가 속칭히 얘기하는 그 권리에 맞게 행사가 되지 않으면 영혼이 되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품이 옵션이라는 거는 아무리 그날 10배를 가든 20배를 가든 만기날 그 조건 충족하지 않으면 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기날 전에 이걸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ELW가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런 그 당시에는 워낙 우리나라도 금융이 그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위험에 대한 고지라든지 혹은 옵션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주식 계좌에서 막 사는 겁니다. 주식처럼. 똑같이 인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와 제 후배와 제 선배 한 명과 그 휴게실에서 얘기하면서 모 은행 그 상품을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거를 어떻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한 80% 주식을 사고 20%는 ELW를 사자라고 했는데, 그때 그 청소년 아주머니가 주위에서 항상 내성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신경 안 썼는데 그걸 다 들으셨던 거예요. 그걸 다 들으셨고, 이분이 주식을 사고 우리하고 똑같이 ELW를 사셨어요. 그때는 뭐 조건 이런 게 없고 교육도 없습니다. 막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셨는데 ELW는 옵션이기 때문에 잘만 하면 한 2, 3일 내에 2배, 3배도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매수했다고 하면 한 일주일 지나면 이게 400만 원, 500만 원도 됐고 1000만 원 매수하면 어쩌면 6천만 원도 됐어요. 근데 굉장히 리스크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매매를 했냐면, 주식은 좀 길게 가져가고요. ELW는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취하는 전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제 다행히 그 은행 종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좀 길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냈고, ELW는 제 기억에 한 2주 안에 다 정리해서 수익을 꽤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평소에 거의 말을 안 하시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상담할 게 있는데 좀 봐달라고 해요. 봤더니 이분이 ELW를 사가지고 빵원이 되신 거예요, 계좌가. 그래서 이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냐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게 수익이 좋아서 똑같이 사셨던 거죠. 근데 주식을 요만큼 사고 ELW를 요만큼 사셨는데, 이게 한 일주일 지나니까 ELW가 이만큼 올라간 거고 눈이 완전히 휘둥그레진 거죠. 옵션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이게 뭐냐 싶어서 주식을 다 팔아서 ELW를 사신 거예요. 너무 이게 고상품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옵션이기 때문에 5배, 6배 올라도 만기날 가면 빵원이 되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분이 저희가 매도했다는 얘기는 못 들으시고 계속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가격이 나중에 만기 때여서 급격히 하락해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또 올라가죠. 주식처럼 착각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만기에 빵원이 되죠. 계좌가 빵원이 됩니다. 빵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당황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속칭 물려서 견디면 본전이 온다라는 시기였는데, 옵션은 만기가 지나면 그냥 빵원입니다. 없어져요. 그냥 자산 자체가.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당황하시는데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아니 이런 위험한 상품을 왜 사셨느냐. 이거는 짧게 거래를 해야 되고 주식을 길게 가져야 한다 했더니, 그게 한 이틀 지나니까 한 80% 오르고 한 일주일 지났더니 3배가 올라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보고 이거 주식을 다 뺏어 좀 넘겨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죠.
근데 그게 만기가 어떤 건지 이런 건 전혀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망했던 얘기인데, 이 구두 닦던 아저씨와 이 청소년 아주머니는 둘 다 이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다가 한 분은 완전히 성공을 하셨고 한 분은 거의 빵을 내셨는데, 결국은 저는 이 두 분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그 제가 그때에 가장 자괴감이 들 때가 언제냐면, 제가 뭐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외국계 회사에서 뭐 펀드 매니저하고 뭐 하고 다 해서 와서 여기서 매매를 운용을 하잖아요. 한 분을 제가 못 이겼던, 수익률 한 번도 못 이겨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뭐냐면, 그 제가 10년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요 근교에서 농사 짓는 분입니다. 농사 짓는, 저보다도 연배가 좀 낮으신 분인데 그분의 수익률을 제가 한 번도 넘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되게 그 물려받은 유산이 많으셔가지고 유복하신 데다가 금액, 그 주식 금액도 굉장히 큰 투자자인데 평소에 그냥 농사 지으시고 가끔씩 와서 그냥 그 계좌만 확인하고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수익률을 못 넘어서 제가 항상 자괴감이 빠졌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뭐냐면 자기의 원칙이 아무리 개똥 같더라도 그 원칙을 가지고 지키시는 분하고, 원칙이 없이 아무리 기술적인 스킬 부분에 노력을 해서 들쭉날쭉하는 사람은 결국은 원칙이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어떤 개똥 같은 원칙이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원칙을 세워서 그걸 지키냐 못 지키냐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 구두 닦는 분은 확실한 자기만의 원칙이 있고, 이 아주머니는 항상 듣는 얘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시류에 편승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이 있는 분과 시류에 편승하시려는 분의 차이가, 결국은 한 분은 대가가 되는 거고 진짜 큰 부를 이루시는 거고, 한 분은 다시는 이제 주식을 쳐다도 안 보시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사실 저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창 공부, 학습, 뭔가 공부를 해서 학습을 해서 경험을 통해서 주식 실력이 많이 늘 수 있다라고 한창 매진하던 시기에 이 생각을 번뜩 트면서 이제 그 느꼈던 부분이 있죠. 결국은 스킬을 늘리는 게 아니라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낀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요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그 이 얘기는 원래 이제 그 2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모 연예인한테 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개망신 당했던 적이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또 다음에 시장이 한번 안 좋은 시기에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엄청나게 주식으로 많이 그 부를 이루셨던 분이고,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항상 그 주식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런 나이 많은 분이 뭐 알겠어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분의 주식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요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주식은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사람한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원칙 없이 시장에 끌려다니는 것과, 외국인이 사라면 사고 팔라면 팔고, 2차전지 소재 사라면 2차전지 소재 사고, 포스코 사라면 포스코 사고, 이렇게 끌려다니는 투자자와 내 자유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투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좀 기억을 하시고, 저도 잘 새겼다가 원칙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는 투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칙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구두 닦던 위대한 투자자 아저씨와 청소년 아주머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경기의 창 위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나와주세요. 이자연이었습니다.